여보, 롯데카드가 해킹당했대. 뭐라고요? 롯데카드가? 맞아. 960만 명이 한 번에 털렸는데 17일 동안 몰랐대. 그러면 SKT보다 20배나 큰 사고 아니야? 맞아. 근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이거 완전 묻힌 것 같은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SK, KT, 카카오톡, 네이버. 우리 정보가 안 털린 곳이 없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바로 옛말에 수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망양보래.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라는 뜻인데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양의 일부는 잃었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롯데카드 해킹 사건 때문입니다. 국내 6위 규모 카드사 회원만 무려 967만 명. 거의 1000만 명에 이르렀지요. 한국 사람 10명 중에 2~3명은 회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회사 측의 공식 입장은 이랬어요. 고객 정보 같은 주요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심각한 피해는 없었다. 아니 17일 동안 해킹 피해 사실조차 몰랐던 회사가 과연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KT, 소액 결제 사태 기억나시지요? 소액 결제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뉴스에서 정말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와중에 카드사까지 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무려 960만 명이 잠재적 피해 대상자였는데 정작 큰 이슈도 되지 못했어요. 이러다가 전국민 주민등록번호 새로 발급받자라는 얘기 나오겠어요? 회원수 규모만 보면은 KT 사태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KT 소액 결제 사건은 워낙 파장이 컸고 전 국민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카드사 해킹 사건은요. 960만 명의 회원이 위험에 놓였는데도 이거는 그냥 조용히 묻혔어요. 말 그대로 KT 소액 결제 사태에 가려져서 넘어갔어요. 결국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개인 정보는 이미 곳곳에서 털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 정보도 이미 여기저기 털렸잖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대처한다면은 피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은 거지요. 요즘에 은근히 이런 사자성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사자성어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어디 가셔서 아는 척 좀 하셔도 될 거예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현관문 비밀번호 안 바꾸실 건가요? 아마 비밀번호 바꾸시고 2중 3중으로 보안을 강화하시겠지요. 개인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한 번 털렸으니까 하고 손 놓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도 계속 털리게 됩니다. 망연볼에 이미 당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내가 쓰던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사이트 들어가기. 먼저 털린 내 정보 찾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이메일 인증하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로 날라온 인증 번호를 확인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 번만 조회할 수 있으니까 아이디랑 비번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세 번째, 아이디, 비번 입력하기. 자주 쓰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최대 5개까지 쓸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결과 확인하기. 결과창에 빨간색이 뜨면은 유출이 되었다라는 거고 결과창에 녹색이면 아직 안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저도 직접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가 100% 완벽한 거는 아니에요.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라는 거는 알려주지만은 정확하게 어떤 사이트에서 유출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개의 메일로 하루에 한 번만 조회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은 못 한다는 거. 어찌 보면은 사용하시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다 보시고 나서 그 다음 따라해 보세요. 그런데 혹시 화면을 잘 안 보이시거나 따라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음성으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사이트 접속하기. 먼저 스마트폰을 준비하시고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주세요. 삼성 인터넷이든 크롬이든 네이버 앱이든 상관없어요.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검색하시면 맨 위에 정부 공식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제목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라고 되어 있고 주소가 privacy go 크로 시작하는 걸 확인하세요. 이게 정부 공식 사이트입니다. 2단계 서비스 시작하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화면 중앙에 큰 노란색 버튼이 있을 거예요. 유출 여부, 조회하기라고 써 있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페이지가 나타날 거예요. 쭉 읽어보시고 맨 아래 동의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3단계 이메일 인증. 이제 이메일 인증 단계입니다. 화면에 인증 메일 주소라고 써 있는 입력창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본인이 사용하고 계신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신 후에는 인증번호 발송 버튼을 눌러주세요. 파란색 버튼일 거예요. 버튼을 누르시면 인증번호가 발송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4단계 이메일에서 인증번호 확인. 이제 본인 이메일로 가서 인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 앱을 열어주세요. 지메일이든 네이버 메일이든 다음 메일이든 상관없어요. 받은 편지함을 보시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라는 제목의 메일이 와 있을 거예요. 보통 12분 내에 도착하는데 만약 안 보이시면 스팸함도 확인해 보세요. 메일을 열어보시면 6자리 숫자로 된 인증번호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359,289 이런 식으로요. 이 숫자를 기억하시거나 복사해 주세요. 5단계 인증번호 입력. 다시 털린 내 정보 찾기 사이트로 돌아가세요. 인증번호 입력창에 방금 확인한 6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신 후 인증번호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성공하면 인증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6단계 로봇 검증. 이제 로봇이 아닙니다라는 체크박스가 나타날 거예요. 이 체크박스를 눌러주세요. 가끔 그림을 선택하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지시사항에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7단계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드디어 핵심 단계입니다. 아이디 입력창과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포털 사이트, 쇼핑몰, 게임 등에서 자주 쓰는 것들 말이에요. 한 번에 최대 5개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장 많이 쓰는 아이디부터 입력해보세요. 8단계 결과 확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잠시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한 경우에는 파란색 글씨로 조회하신 정보 중 유출 이력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축하해요.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아직 털리지 않았어요. 위험한 경우에는 빨간색 글씨로 유출된 정보가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바꾸셔야 해요. 9단계 추가 확인. 만약 확인하고 싶은 다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으시면 같은 페이지에서 추가로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최대 5개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내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 가능하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잘 되는데 한 번씩 이 서비스가 오류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다시 인터넷을 닫으시고 다시 처음부터 해보시면 되고요. 그날 안 되면은 그 다음날 또 한 번씩 해보세요. 확인 끝.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털린 정보는 계속 돌고 돌아요.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또 다른 해킹에 사용되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바꾸시고 2단계 인증 설정하시고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요즘 피싱 문자 정말 교묘해졌어요. 택배 배송 알림인 척, 은행 보안 업데이트인 척 오는데 속지 마세요. 정말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공용 와이파이에서는 절대 중요한 정보 입력하지 마세요. 카페나 공항 와이파이에서 인터넷 뱅킹하다가 털리는 경우 정말 많아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본인 데이터 사용하시는 게 안전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자주 확인하세요. 소액이라도 이상한 결제가 있으면 바로 카드사에 신고하세요. 그런 작은 결제들이 나중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할 때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마케팅 수신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이런 거 무분별하게 체크하시면 나중에 스팸 전화, 스팸 문자에 시달리게 되고 그게 또 다른 사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계정 정리도 필요해요. 안 쓰는 사이트 계정들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탈퇴 처리하세요. 방치된 계정들이 해킹당하면 그 정보가 다른 곳에서도 악용될 수 있어요. 특히 같은 아이디,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쓰고 계시다면 정말 위험해요. 한 곳이 뚫리면 다 뚫리는 거거든요. 비밀번호 관리 앱 사용해서 각 사이트마다 다른 복잡한 비밀번호 쓰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가족들, 특히 어르신들께도 이런 내용 꼭 알려드리세요. 사기꾼들이 어르신들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기본적인 보안 수칙만 지켜도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인터넷 보안 교육 꼭 시켜주세요. 요즘 아이들 온라인 게임하다가 개인정보 털리는 경우도 많고 SNS에서 개인정보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이 있긴 하지만 처벌이 약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안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중에 과징금 내는 게 더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시스템도 문제예요. 평생 바뀌지 않는 번호를 모든 곳에서 사용하니까 한 번 털리면 평생 위험한 거죠. 외국처럼 용도별로 다른 번호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같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결국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게 기업들의 위기관리 능력이 정말 부족하다는 거예요. 17일 동안 해킹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보안은 한번 설정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하고 직원 교육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보안을 비용으로만 생각해요.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 같아요. CEO가 직접 책임지도록 하고 피해자 보상도 실질적으로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우리도 개인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무료 서비스라고 해서 함부로 개인정보 제공하면 안 돼요. 내 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정보로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함께 대비할 때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정말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댓글에 망양보레라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가까운 분들, 사랑하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고요. 한 분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함께 힘써보지요. 내 생활을 편리하게 아는 사람만 쓸 줄 아는 다음에도 사람 냄새 가득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